이번 시간에는 피동표현 공부할게요. 피동표현은 문법 요소가 중요하고요. 능동문과 피동문의 개념 볼게요. 능동문은 주어가 제 힘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보면은 언니가 동생을 업었다. 언니, 주어가 업은 동작을 제 힘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 피동문은 주어가 남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거예요. 피동문의 의미는 당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당하다. 동생이 언니에게 업히었다. 동생이 언니에게 업힌 동작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피동문은 의미가 당하다. 중요합니다. 당하다. 그 다음 능동문을 이제 피동문으로 바꿔볼 거예요. 모든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한번 바꿔볼게요. 능동문 에서 피동문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 크로스하고 내려오는 것. 여기 보니까 주어가 피동문한테는 부사어가 됩니다. 언니에게. 그 다음 목적어가 주어가 됩니다. 동생이. 크로스 됐죠? 그 다음 이 서술어가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피동표현의 문법 요소를 가지고 내려올 거예요. 업히 얻다. 히가 피동표현의 문법 요소예요. 업히 얻다. 그래서 동생이 언니에게 업히었다. 피동문이에요. 동생이 업힌 동작을 언니한테 당한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목적어가 주어가 됩니다. 쥐가. 그 다음 여기 있던 주어는 부사어가 돼요. 고양이에게. 그 다음 내려오죠. 문법 요소를 갖고 내려와요. 잡히 얻다. 히가 문법 요소예요. 그래서 피동문이 만들어졌어요.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었다. 쥐가 고양이한테 잡힌 걸 당한 거예요. 쥐가 고양이에게 당했다. 피동문은 당하다의 의미가 있고요. 정리 다시 해보면은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뀔 때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됩니다.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됩니다.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 주어는 부사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능동문의 서술어는 피동문의 피동사가 됩니다. 여기 피동 표현에 문법 요소가 있어서 피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시면 되고요. 피동문 되는 법 두 가지를 외울게요. 문법 요소예요. 피동점에서 이히 리기 돼 얘네가 결합하면은 파생적 피동문이에요. 그리고 이히 리기 돼 한 글자씩이죠. 짧죠. 그래서 단형 피동문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볼게요. 무엇에 꺾이다. 꺾다에 피동점에서 이가 결합한 거예요. 밟히다. 밟다에 피동점에서 히가 결합한 거예요. 널리다. 널다에 피동점에서 리가 결합한 거예요. 안기다. 안다에 피동점에서 기가 결합했고요. 여기도 피동점에서 되가 결합했어요. 이렇게 피동점에서 이히 리기 돼. 또 다른 거 볼게요. 닦다에 피동점에서 이가 결합했고요. 있다에 피동점에서 히가 결합했고요. 바뀌다. 바꾸다에 피동점에서 이가 결합한 거예요. 이렇게 피동점에서 이히 리기대가 결합하면은 파생적 피동문이 돼요. 그 다음 또 다른 문법 요소는 어지다. 뭐뭐 하게 되다가 있어요. 얘네가 결합하면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문법 요소 길이가 길죠. 그래서 통사 장형 피동문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볼게요. 만들어지다, 어지다 있고요. 보게 되다, 뭐뭐 하게 되다, 더러워지다, 어지다 있죠. 이렇게 이런 문법 요소가 있으면 통사적 피동문이에요. 문법 요소 다시 볼게요. 피동점에서 이히리기대, 그 다음 어지다, 뭐뭐 하게 되다. 이게 문법 요소예요. 문장을 통해서 이제 문법 요소 찾아볼게요. 문법 요소 찾을 때는 서술어를 보면 됩니다. 업이 얻다. 보니까 없다에 히 결합했죠. 피동점에서 히예요.
이러면은 파생적 피동문이 된다고 했어요. 파생적 피동문. 다음 문장,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서술어를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밝히어지었다. 풀어보면 이거거든요. 근데 히는 여기서 피동 전미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사동 전미사랑 피동 전미사랑 구별하는 법을 배울 건데 이 히는 사동 전미사예요. 여기서 문법 요소는 이거죠. 어지다. 어지다. 어지다가 있으면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또 볼게요. 서술어 보세요. 노타에 이가 결합했죠. 피동전미사 이예요.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이거는 누르다에 리가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눌리다가 된 거예요. 피동전미사 리. 파생적 피동문이고요. 그 다음 옷이 못에 걸려서 찢겼다. 찢다에 기가 결합했죠. 피동전미사 기. 파생적 피동문. 그 다음 눈이 자꾸 감겼다. 감다에 기가 결합했죠. 피동전미사 기. 파생적 피동문. 그 다음 운동화 끈이 풀어졌다. 어지다가 있죠. 어지다. 어지다 결합하면은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동생이 학교에 가게 되었다.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하게 되다. 이러면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중세국어 얘를 풀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닷, 히, 고, 히. 피동전미사 히. 그러면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문법 요소를 통해서 피동문의 유형을 밝힐 수 있고요. 문법 요소는 서술어 부분을 보면서 찾았어요. 그 다음 대부분의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문장 구조를 볼게요. 보니까 어피었다. 누가 누구에게 어피었다. 목적어 필요 없죠. 그 다음 밝혀졌다. 무엇이 밝혀졌다. 목적어 없죠. 놓인다. 마음이 놓인다. 목적어 없고요. 눌리다. 무엇이 무엇에 눌리다. 목적어 없고요. 찢기다. 무엇이 어디에 찢기다. 목적어 없죠. 그 다음 감기다. 무엇이 감기다. 목적어 없고요. 풀어지다. 무엇이 풀어지다. 목적어 없고요. 가게 되다. 무엇이 어디에 가다. 목적어 없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피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피동사를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예요. 목적어가 없는 동사, 자동사이다. 대부분의 피동문은 목적어가 없더라.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몇 가지가 있어요. 목적어 있는 피동문이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몇 가지 안 돼요. 선두를 빼앗기다. 선두를 목적어죠. 빼앗기다. 기. 피동전미사 기예요. 그래서 피동문입니다. 목적어가 있는 피동문이죠. 그 다음 개에게 팔을 물리다. 목적어 있죠. 그 다음 물리다. 물다의 리. 피동전미사 리예요. 그래서 피동문입니다. 목적어 있는 피동문. 그 다음 놀림을 당하다. 목적어죠. 그 다음 당하다 의미가 있으니까 피동문이에요. 나는 다리를 밤새 모기에게 뜯겼다. 다리를 목적어 있죠. 그 다음 뜯다의 기 피동전미사라서 피동문이에요. 이 네 가지는 목적어가 있는 피동문이에요. 근데 왜 피동문이라고 하냐? 당하다의 의미가 있거든요. 당하다의 의미. 선두를 빼앗기다. 빼앗김을 당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당해서 빼앗김을 당한 거고요. 걔에게 팔을 물리다. 걔한테 당한 거고요. 놀림을 당하다. 그 자체로 놀림을 당하다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 나는 다리를 밤새 모기에게 뜯겼다. 모기에게 당한 거예요. 당하다의 의미가 있으니까 피동문이에요. 목적어가 있는 피동문. 대부분의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없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목적어가 있는 것도 있었어요. 이때는 무슨 의미? 당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당하다의 의미. 누구한테 당해서 빼앗겼다. 개에게 당했다. 놀림을 당했다. 모기에게 당했다. 이런 당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음 이중피동 볼게요. 이중피동은 문법 요소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피동전미사도 문법 요소죠. 그 다음 어지다도 문법 요소죠. 문법 요소가 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중피동은 잘못된 불필요한 표현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를 통해서 볼게요. 믿겨지지 않는다. 서술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 시작은 믿다가 있겠죠. 믿다. 보니까 믿기, 기, 어지. 풀어보니까 기도 있고 어지도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 믿기다. 기, 피동전미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지다도 있어요. 어지다, 어지. 얘도 피동의 문법 요소죠. 중복이 되어 있어요. 피동의 문법 요소가 중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중 피동은 불필요한 피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쓰면 돼요. 믿기다, 믿기다 아니면은 그냥 믿어지다.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피동 전미사를 쓰든가 아니면 그냥 어지다를 쓰든가 하나만 쓰면 돼요. 그 다음 비밀이 쓰여져 있었다. 여기 보니까 쓰여져 볼게요. 보니까 이도 있고요. 어지도 있어요. 쓰다에서 시작하겠죠. 무엇이 쓰이다. 여기서 이는 피동 전미사예요. 그 다음 보니까 어지도 있죠. 어지. 문법 요소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중복. 그러면은 이중피동이니까 잘못된 표현이에요. 바른 표현은 뭐냐? 그냥 하나만 써요. 무엇이 쓰이다, 쓰이다. 하나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모습이 잊혀졌다 볼게요. 보니까 희도 있고요. 어지다도 있는 것 같아요. 있다에서 시작해서 무엇이 잊히다. 희, 피동 전미사죠. 그 다음 어지도 있죠. 문법 요소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쓰면 됩니다. 무엇이 잊히다.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실마리가 드디어 풀려졌다. 보면은 리도 있고요. 어지다도 있는 것 같아요. 풀다에서 무엇이 풀리다. 리, 피동 전미사죠. 그 다음 어지도 있죠. 문법 요소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중피동이라서 잘못된 표현이고요. 어떻게 쓰냐 그러면 하나만 쓰면 돼요. 풀리다. 아니면 그냥 풀어지다. 문법 요소가 하나씩만 이렇게 들어가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피동은 불필요한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능동문에 수 표현이 있을 때 중의성이 있는데 피동문이 되면서 중의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능동문을 볼게요. 농부 2명이 뱀 1마리를 밟았다. 여기 보니까 1마리. 수 표현이죠. 그래서 중의성이 있습니다. 농부 2명이 각각 1마리씩 밟았는지 아니면 함께 뱀 1마리만 밟았는지 중의성이 있어요. 근데 얘가 피동문으로 바뀌어요. 피동문으로 바꾸는 방법.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그 다음 주어가 부사어가 되죠. 그 다음 내려올 때 문법 요소 히 가지고 내려왔죠. 피동문 됐죠. 이때는 피동문이 되면서 중의성이 사라져요. 뱀 1마리가 농부 2명에게 밟혔다. 그러니까 농부 2명이 뱀 딱 1마리만 밟은 거예요. 농부 2명이 함께 뱀 1마리 딱 1마리만 밟았다. 이렇게 이걸로 의미가 해석되면서 피동문으로 되면서 중의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문에 수 표현이 있을 때 중의성이 있는데 피동문으로 바뀌면서 중의성이 사라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피동 표현의 의도를 볼게요. 피동 표현을 왜 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아쉬움을 드러낼 때 쓰입니다. 김 선수, 우리나라 선수가 미국 선수에게 1위를 빼앗기다. 보니까 목적어가 있죠. 근데 기, 빼앗다의 기, 피동 전미사예요. 그래서 피동문이에요. 목적어 있는 피동문이죠. 이럴 때는 당하다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누군가한테 빼앗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있는 피동문이고요. 왜 이렇게 피동전미사 기를 써서
피동 표현을 썼냐면 아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가 빼앗김을 당했다는 그런 아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 주관성 배제. 뉴스를 보면은 아프리카 식량난은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문법 요소를 찾아보니까 피동점에서 되가 쓰였어요. 피동 표현이죠. 뉴스에서는 왜 피동 표현을 쓰냐?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책임 회피를 위해서도 씁니다. 자기가 유리를 깨놓고 엄마 유리가 깨졌어요. 보니까 깨어졌어요. 어지다가 있죠. 피동 표현이 있죠. 피동 표현으로 나타냈어요. 내가 깼다. 내가 유리를 깼다. 이렇게 하지 않고 유리가 깨어졌어요. 피동 표현을 쓰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간접적 책망도 있어요. 식당에서 이모 식탁이 안 닦였어요. 보니까 닦다에 이가 있는 곳, 이가 있어요. 피동점에서 이가 결합해서 피동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모가 식탁을 안 닦았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식탁이 안 닦였어요. 피동점에서 피동 표현을 써서 간접적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건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도 씁니다. 드디어 학년 1등이 우리 반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꾸다. 바꾸다에 피동점에서 이가 결합한 거예요. 피동점에서 이가 결합해서 피동 표현이 된 거예요. 이 바꾸다에 사건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피동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지나가면 돼요. 피동 표현의 의도는 아쉬움, 뉴스에서는 주관성 배제, 유리가 깨어졌어요, 책임 회피, 식탁이 안 닦였어요, 간접적으로 책망, 바뀌었어요, 사건의 초점, 이렇게 예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